녹화가 네, 되고 있죠. 그 이제 사전 보충 강의 2교시 시작을 할 거고요. 2교시 때는 이제 여러분들 암기하실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저는 그 알 수 없는 그 네, 박기훈입니다. 박기훈. 네. 박기훈. 박기훈이고요. 아, 요 분은 박기훈이 아니겠죠. 이제 요 분이 박기훈입니다. 박기훈. 네. 죽었어. 네. 요 분이 박기훈이고요. 연년생입니다. 이제 연년생이기 때문에 그 정사년생이죠. 정사년생. 이제 올해 한국 나이로 46. 그죠? 46이고 요 사진은요. 한 10년? 10년 더 됐을걸요? 그쵸? 10년 더 됐네요. 한 12년에서 13년 전 사진입니다. 제가 저희 형하고 사실 친해요. 사실 친한데 그 약간 그 피해의식 같은 게 좀 있달까요? 그렇잖아요. 서울대 나오고 막 결혼해서 잘 살고 막 무탈하고. 네, 요건 이제 어제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그냥 이렇게 띡 뭐 이렇게 던져요. 뭐 띡 던지고 저 격국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이건 종역격?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짜증 나는데 이제 요런 거 이제 이해되시죠? 합격이 되었다. 이게 종역격이라고 성립되었다라고 볼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여기 오타가 났네요. 되는 각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대화가 딱 이루어지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딱 보내주면요. 그 다음에 답장이 없어요. 답장이 보통 없고, 그것도 이제 며칠 있다가 이건 뭐? 막 이제 이러고 와요. 그럼 이건 뭐야? 그러면서 또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스타일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요거는 저의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 야, 이거 얘 젊을 때네요. 그래서 젊을 때네. 2016년이니까요. 그죠? 그 이장원. 네. 저의 절친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고요. 지금 못 만난 지는 몇 년 됐어요. 전화 통화는 간간히 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만나러 가보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 친구도 이제 결혼하고 자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뭐 유치원 셔틀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이제 말았죠. 네, 그래서 아마 이 두 사람은 제가 사주 설명 초창기에 사주 설명드릴 때 좀 많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얼굴 익혀두시면은 네, 사실 얼굴 익혀두실 필요는 없지만 네, 네, 익혀두시면은 그래도 조금 더 연상이 잘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2교시 확실히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제가 암기할 부분 많이 드린다 그랬잖아요. 일단은 지지의 이름 암기하셔야 되겠죠. 지지의 명칭, 이름 암기하셔야 되겠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요거 이름은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요맘때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천간 이름도 외우려고 했는데 이제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 천간은 외워주세요. 이거는 그래야 그 본 개강 때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저도 한자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외웠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외우실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100번 강조해도 모자르지가 않죠. 목화의 기운은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할게요. 목화의 기운은 양이다. 그리고 금수의 기운은 음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드린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부동어라 그러나요? 목보다는 화가 더 강한 양기다. 금보다는 수가 더 강한 양기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양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음인데 그 중에서도 양기가 강한 거는 이거겠다. 그 중에서도 음기가 강한 것은 이거겠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어떤 중성인자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토는 뜨겁기 때문에 양에 가깝고 기토는 음에 좀 가깝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은근히 배운 게 좀 많습니다. 이게 사전 보충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로 말씀을 또 드리는 게 있었죠. 글자 크기가 크면은 양이다. 글자 크기. 글자 사이즈가 크면은 양간, 작으면은 음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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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제 지지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제가 대단히 공들여서 설명드렸지만 글자 크기가 크다 작다라고 해서 천간하고 똑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세요. 얘는 양입니다. 얘는 양이에요. 크기 자체는 크다라는 거예요. 얘는 음입니다. 그리고 얘는 또 양이고요. 그리고 얘는 양, 얘는 얘는 양, 음, 양, 그리고 양, 음,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유심히 들여다 보시면은 그 제가 일전에 설명드릴 때 무토하고 기토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렸냐면은 네. 무토는 이렇게 쭉 이월하는 거를 관장하는 녀석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토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순간, 그리고 여기 음에서 양으로 넘어가는 순간순간에 작용하는 녀석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은 얘는 여름이잖아요. 아, 요거 이제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이게 여름입니다. 여기가 이제 겨울이고요. 당연히 여기는 가을이겠죠. 여기는 봄이고요. 그 여름이 이제 양기가 대단히 센 구간이에요. 그럼 이제 가을은 음이잖아요. 그리고 겨울은 음기가 가장 센 구간이죠. 그래서 양에서 음으로 넘어갈 때 기토가 있다. 요 기토가 아니 미토가 요 기토가 땅으로 내려오면 미토가 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얘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들 많이 하세요. 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양에서 음으로 갈 때, 음에서 양으로 갈 때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럼 이제 이 진토하고 술토는 뭐냐? 요 무토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거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세요. 네. 그거를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요거는 이제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장간을 살펴보면은 진토 같은 경우는 을, 개, 한 다음에 제일 밑에 무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술토도 마찬가지. 술토도 신, 정, 무 해서 무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미토하고 축토를 보면요. 미토는요. 정, 을, 기토가 이렇게 밑에 있죠. 그리고 축토는요. 개, 신, 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토하고 축토는 쉽게 얘기해서 하늘나라에 있을 때 기토였고 진토하고 술토는 하늘나라에 있을 때 무토였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 이제 지장간을 제가 막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아직 암기하실 필요 없다 그랬고요. 근데 지장간에 제일 밑에 있는 글자, 예를 들어서 임목이다. 무, 병, 갑이거든요. 이 제일 밑에 있는 글자가 하늘나라에 있을 때는 내가 이 모습이었어. 약간 요런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 저 임목이 간목하고 같다.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어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요 명칭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 글자 크기에 대해서도 이제 원활하게 강의를 들으시려면은 요것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음양적인 그 속성으로 봤을 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당연히 양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당연히 음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가을보다는 겨울이 조금 더 음적인 성향이 강하겠죠. 그리고 봄보다는 여름이 더 양적인 성향이 강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양과 음의 차이, 여러분들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기다 써드린 요거는요, 글자 크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글자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 밑에다 써드린 양, 요거는요, 이 친구들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요거 이제 혼동하지 마세요.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양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자, 현실, 아 그리고 또 뭘로 할까요? 뭐 현실, 그리고 생명, 그리고 활동적, 요 정도만. 그리고 음에 대해서는 이제 여자, 아 그리고 이제 낮,
여기는 밤, 그리고 비현실, 죽음, 그리고 그 성찰적,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응용을 해볼까요? 그대로 응용을 하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병화일간이에요. 병화일간이고 어, 해월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축시에 태어났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요, 이게 겨울이잖아요. 여기가 내가 태어난 계절이에요. 월지가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분이 여자분이다. 여자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음이잖아요. 근데 음을 바라보고 태어난 거죠. 내 계절 자체도 음이에요. 그럼 이제 이분은 대단히 성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사주인데 남자다. 그럼 양이죠. 그럼 여자분보다는 조금 덜해요. 확실히. 어떤 그 성찰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명리 공부할 때는 그 남자분보다는 여자분이 조금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네. 그런 점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알고 계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글자들끼리 작용이 있어요. 그거를 보통은 합, 그리고 충, 형, 파, 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합이 또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합이 방합, 삼합, 뭐 암합, 그리고 이제 청간합도 있죠. 간합, 그리고 육합, 네, 이렇게. 그리고 사실 이제 뭐 특합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충은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충은 충이다. 충돌하는 거죠. 근데 이제 청간충, 간충, 그리고 지지충. 충은 이제 부딪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형살, 형살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형벌이라는, 아마 형이 이걸 거예요. 형이. 네, 글자가. 형벌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형살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겠죠. 인사신 삼형살. 근데 요 안에서 이제 또 나뉘어요. 인사형, 사신형, 그리고 축술미, 삼형살. 요 안에서도 축술형, 술미형 이렇게 또 나뉩니다. 나뉘고 요거 말고도 뭐 자묘형 들어보셨을 거고요. 요거 지금 뭐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자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진진자형, 유유자형, 뭐 형벌이 너무 많죠. 네, 너무 많고요. 유유자형, 뭐 해자형, 뭐 오자형, 뭐 이런 식으로 또 있고요. 근데 파라는 거는 뭔가가 이제 파손됐다라는 뜻이에요. 파손됐다. 네, 요것도 무조건 나쁘게 보실 건 없습니다.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해는 말 그대로 서로한테 해롭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이 중에서 사실 하나는 벌써 외웠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방합입니다. 방합. 이 방합이 뭔가 하면요, 요 계절, 요거를 방합이라 그래요. 임묘진, 요게 목국, 봄, 방합, 사오미, 방합, 신유술, 방합, 해자축, 방합. 네. 그래서 요 방합은 저희가 그냥 외워진 거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자, 임목은 봄이죠. 그러니까 그 앞서서 있었던 추위를 끝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양기운이 좀 강하게 치고 올라와요. 어느 순간 이제 용출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일기분들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좀 장난 많이 쳐요. 뭐 그 저희가 평관 이런 거 되게 안 좋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조적인 의미로 자기는 평관이 용출하는 사주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 계세요. 이제 그분 그분 명식 보면은, 이분은 이제 본인이 그 자기 명식 공개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무인, 그쵸. 개축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임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양기운이 강하다. 근데 그 용도가 추위를 끝내는 용도로 올라오는 거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양기운이 용출한다. 제가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 보면은 이 안에 이 병화들이 다 있어요. 병화가 저분한테 편관이에요. 이제 항상 자기 사주 보시면서 자기 사주는 편관이 용출한다. 이제 그렇게 좀 자조 섞인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사주 모양새 되게 특이하죠? 네. 나는 금인데 경금인데 온통 나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정말 특이하죠? 네, 그래서 네, 능력자세요. 능력자시고 요리도 엄청 잘하시고 지금 1, 2기 밴드에 본인이 요리하신 거 레시피 막 계속 올려주세요. 실제로 요리 교실도 오랫동안 운영하셨고. 네, 아무튼 각설하고요. 저 임목은 결국에 추위는 춥다. 이게 인월이면은 2월이면 춥잖아요. 추위는 춥다. 춥지만 양기운이 용출한다. 어느 순간이 되면 탁 튀고 올라온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묘목 같은 경우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저랑 공부하시다 보면은 더 이상 이게 나무로 안 보이세요. 나무로 안 보이시고 이제 화로 보이실 거세요. 화. 어느 순간 탁 튀어 올라오는 화로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묘목은 얘는 진정한 나무죠. 진정한 나무입니다.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 사주에 아, 그러니까 제게 진짜 설명할 이런 거 설명할 거리가 좀 있네요. 저희가 이제 상생상극 배웠잖아요. 상생상극 배웠는데 수생목, 수생목 이제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나무니까. 그 이제 저는 거꾸로 묻겠죠. 아니 그러면은 요 안에서 이 에너지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건데 그럼 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요 화는 어쩔 건데 화는 위협받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임목이 아니라 묘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안에는 갑을목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임계수가 수생목 하겠다. 수생목 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나무니까 수생목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요 안에 그럼 병화가 이렇게 탁 치고 올라오는데 이 병화는 어쩔 건데? 그럼 수생목하면서 얘는 그럼 꺼져버리겠네? 그럼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도 좀 챙겨가시면 너무 좋죠.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왜 드렸냐면은 임목은 나무지만 나무의 형태지만 결국에는 그 이유가 이 병화를 용출시키기 위한 나무의 형태다.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묘목 같은 경우는 얘는 진정한 나무다. 이 안에 가불목이 들어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 진토가 양기운이냐 음기운이냐 이거 가지고 되게 헷갈리세요. 양기운이냐 음기운이냐. 근데 얘를 계절로 따지면 4월이에요. 양일까요 음일까요? 그거 생각하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신 분들이 얘가 양이냐 음이냐 헷갈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장간에 을목 양기운이 있는데 수 음기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건데 그럼 닦아놓고 그냥 요때 4월이 따뜻하냐 아니면 막 추워 죽겠냐 그럼 답 나오죠. 일단은 양기운이라는 거예요. 양기운이고요. 그럼 이제 임묘진이 끝났죠. 봄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사오미예요. 사오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7월이 더 뜨거울까요? 6월이 더 뜨거울까요? 7월이 훨씬 덥죠. 더 뜨겁고 네 이게 이 화의 제왕이라고 해요. 얘를 화의 제왕 이 오화를. 그럼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얘 엄청 뜨거운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더 뜨거운 게 미토예요. 이거 계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대단히 좀 쉽게 생각이 되실 거세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생각해 보시는 거 너무 좋죠. 요 오화의 시간이 11시 반부터 1시 반이에요. 낮. 그리고 이때가 미토의 시간이 1시 반에서 3시 반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여름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이 시간보다 이 시간이 훨씬 뜨거워요. 땅에서 지열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 말씀도 안 드렸네요. 요거. 자, 이제 요거는 근데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축, 임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가 시간으로 봤을 때는 23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이고요. 그 여기는 1시 30분부터 3시 30분. 여기는 3시,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 원래 이제 중국 기준으로는 정시로 봐요. 23시부터 1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이제 한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30분씩 추가를 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묘시면은 오전 5시 반에서 7시 반. 7시 반에서 어렵네요. 네, 9시 반.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 진월 4월인 거 생각해 보면은 따뜻하지 않느냐, 양이지 않느냐. 그럼 요것도 시간적으로도 한번 볼까요? 진시면은 7시 반에서 오전 9시 반이죠. 이때 태양이 떠 있을까요? 안 떠 있을까요? 당연히 떠 있겠죠. 양기운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양기운인 거고요. 그리고 9시 반에서 오전 9시 반에서 11시 반. 11시 반에서 낮 1시 반. 13시 30분. 어렵네요. 네, 13시 30분에서 15시 30분. 15시 30분에서 어렵다. 네, 17시 30분. 17시 30분에서 19시 30분. 요즘 같은 때에 그 태양이 뜨고 지는 거 한번 좀 관찰해 보시면 너무나 좋으세요. 물론 그 네이버 통해서 뭐 일몰 시간, 일출 시간 이렇게 치시면 바로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관찰해 보시면은 요즘은 유시에도 태양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요 시간에도 태양이 떠 있습니다. 태양이 떠 있고요. 술시가 돼서야 태양이 가라앉습니다. 그럼 이제 뭐 올해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올해가 이민년, 그죠? 이민년. 그리고 을사월, 을사월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태어났다. 무진. 그리고 이 사람이 유시에 태어났다. 네. 그러면은 태양 떠 있는 거예요. 태양 떠 있어요. 태양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초여름에 태어났으니까 양기가 강하죠. 그럼 이게 이제 나중에 저희가 계속 배우게 될 거지만 만약에 남자분이다. 그럼 양기가 대단히 세게 되죠. 그럼 여기도 양기운이고 여기도 양기운이 있잖아요. 그럼 대단히 활동적인 사람이겠죠. 활동적인 사람인데 여기가 이제 본인의 마음속도 해당하거든요. 근데 마음속에는 여기에 음이 있잖아요. 그럼 마음속으로는 조금 생각을 하는 사람이겠다.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인데 이건 또 대단히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메커니즘을 요거 마저 끝내고 19시 30분, 네, 21시 30분, 21시 30분에서 23시 30분. 네, 참고로 요거 말씀드린 김에 귀신이 제일 잘 나오는 시간이요. 네, 요때입니다. 요때가 제일 잘 나옵니다. 축시의 귀신들 대단히 잘 나오고요. 인시도 이렇게 절반 뚝 잘라가지고 좀 활동을 많이들 하는 시간입니다. 네, 이 친구들이 그냥 장난으로 재미 반으로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저는 근데 귀신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여러분들 네 공부가 좀 되신다 그러면은 하루 이렇게 날 잡고 귀신 얘기도 해드리고 막 웃긴 얘기도 해드리고 그래요. 그쵸? 근데 그것도 자연의 일부인데요. 뭐 귀신 그렇게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귀신 무서워할 것도 없고요. 그냥 자연의 일부입니다. 네, 자연의 일부인데 이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친구들도 저희가 무서워요. 그 친구들도. 네. 그 친구들도 저희가 무섭고 저희도 걔네가 무서워요. 왜냐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섭다라는 생각밖에 없죠. 그래서 이 자보다 축이 음기가 더 강합니다. 음기가. 그리고 이제 무속인 분들 보면은 여자분들이 주로 많잖아요. 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쵸? 저 귀신 얘기 되게 많아요.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전부 다 실화에 기반을 했다 보니까 마무리가 좀 깔끔하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사람 뭐 찾아가지고 형씨 얘기 좀 물읍시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마무리는 좀 개운치가 않지만 재밌는 귀신 얘기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됐을 때 한 달 정도 지나면은 특집으로 해드릴게요. 해드리고 그 일기분들 한번 그렇게 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사주 배우러 왔는데 귀신 얘기를 이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거의 한 2시간? 2시간 동안 귀신 얘기만 출장했던 것 같아요. 아 2시간은 아닌가? 네, 뭐 아무튼 되게 오래 했습니다. 그렇고요. 네. 그래서 저런 걸로 이제 음향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요. 자 보세요. 어떤 방이 딱 있어요. 어떤 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남자가 99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한 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내가 여기로 이렇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나는 여기 이제 누가 있는지 모르고요. 딱 들어가면은 오 남자가 이렇게 많어 라는 생각과 동시에 여자가 더 눈에 띌 거예요. 당연하겠죠. 근데 남자가 99명 있고 여자가 한 명 있으면 당연히 여자가 눈에 띄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남자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자가 더 먼저 눈에 들어오겠죠. 내가 만약에 여자다. 그러면은 여자가 남자보다는 이 여자가 좀 눈에 좀 늦게 띄겠죠. 아마 문 딱 열고 들어서 징그러워 왜 이렇게 남자가 많아. 여기 여자 한 명 있네. 어디서 오셨어요? 이제 그러겠죠. 근데 이제 남자는 딱 들어오면은 오 여자다. 안녕하세요. 이제 이러겠죠. 이게 이제 어떤 이치인가 하면요. 어떤 이치인가 하면요. 아 제가 아까 만세력 저거를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이치인가 하면요. 어 여기에 음, 음. 이제 글자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음, 음. 그런데 양,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자는 본디 음이기 때문에 양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죠. 근데 내 사주가 온통 음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분은 이 양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가능한다. 당연한 얘기죠. 문 딱 열고 들어갔더니 여자만 99명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가 한 명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양이 들어있다. 그럼 여기에도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지장간에 있어도. 네. 지장간에 있어도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똑같은 사주 구성인데 남자다. 그러면은 아무리 남자여도 음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음이 눈에 안 들어오고 양에 강하게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남자는 본디 양이기 때문에 얘를 활용하는 게 여자분이 활용하는 것만큼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약간 좀 단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건 예시예요. 예시니까 그 느낌만 기억을 하세요.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써볼까요? 묘, 오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다 음이에요. 그럼 얘는 아이고 네 얘는 나무고 얘는 불이죠. 양기운이죠. 그럼 목생화 하고 있죠. 양기가 그래도 제법 있어요. 근데 주변에 음밖에 없다 보니까 내가 보이는 거는 온통 요것뿐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여자분이다. 여자분이면은 여자 자체가 음이니까 남자보다는 양을 더 잘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 마케팅 회사 또는 뭐 미술가 또는 뭘로 할까요? 뭐 마케팅 회사, 광고 회사가 마케팅 회사죠. 또는 뭐 패션 디자이너 이제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남자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느낌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가 아니에요. 남자다. 그럼 이제 어 컬러 렌즈 영업사원, 영업사원 또는 또 뭘로 할까요? 방송국 촬영 기사. 이제 이런 형태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비교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자가 양을 다룰 때는 뭔가 이 양이 뽑아낼 수 있는 최대치를 뽑아낸 느낌이에요. 양이 뽑아낼 수 있는 최대치를. 근데 남자가 양을 다룰 때에는 뭐 대단히 그 최대치를 뽑아냈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이게 이제 직업의 귀천은 당연히 없는 거겠지만 저희가 단편적으로 봤을 때 그 느낌을 아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자는 음을 더 잘 다루고 여자는 양을 더 잘 다룬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말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무, 오, 정, 아니다. 유, 신유, 정유. 그리고 이 친구가 뭐였죠? 잠시만요. 갑자기 까먹었네요. 친구가 여기 있네요. 신축. 얘는 남자예요. 이게 이제 기억 안 나실까봐 다시 네, 이 친구 사줘요, 이 친구. 어우, 야, 진짜 이게 어떻게 저랑 동갑이에요? 아우, 심지어 2016년인데 너무했다. 네, 결혼을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요렇게 보시면은 금이죠. 음, 얘도 축이니까 축시 새벽이죠. 음, 어우, 음. 그러면 이제 이 친구 입장에서는 요게 양, 요게 이제 상관이라는 거. 그리고 얘도 뜨거우니까 이제 양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정인이라는 거. 제가 잘못 썼습니다. 비견. 그리고 이제 상관.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친구는 남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그거 딱 생각하면 되세요. 그 뭐 생각하시면 딱 좋냐면요. 느낌까지 정확히 어떤 남자가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여자가 99명 있다. 근데 남자가 한 명 있다. 이때 이 남자가 느낄 그 어떤 심리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자 같은 경우도 내가 방에 들어갔는데 남자가 99명이 있다. 그리고 여자가 한 명이 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시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여자 99명이 딱 보이니까 와 대박. 여자 장난 아니게 많어. 근데 남자 한 명 있구나. 쟤랑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야, 너 어디서 왔냐? 이제 이러겠죠. 자, 그럼 이제 여자가 이런 방에 들어갔을 때 느낄 만한 물론 이제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딱 들어가요. 징그러워. 문 딱 닫고 저 여기 꼭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세요. 선생님 방이에요. 무서운데 남자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가세요. 네. 여자다. 안녕. 너는 어디서 왔어? 딱 그러겠죠.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대로.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친구 사주도 이렇게 보면요. 딱 문 열고 들어왔더니 온통 여자밖에 없죠. 와, 여자다. 아싸. 이제 그러겠죠. 근데 보니까 남자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비견이 친구거든요. 친구를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관이라는 건데 이제 그 어떤 직업적으로 상관을 대단히 중요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제 요게 돼요. 근데 제가 이 친구 사주를 갑자기 왜 가지고 왔냐면은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일기 수업을 할 때 일기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의 친구분이 여자분인데 이 친구랑 생년월일시가 똑같은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장원은 그 주 벤튼 대표예요. 근데 그 일기 수강생분 친구분은요 건축회사 직원이더란 말입니다. 네, 일기 수강생 친구분은 여자분이셨어요. 네, 여자분이시니까 이 음을 활용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은 어렵다. 그러니까 남자만큼 막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이 금의 기운으로 활용이 된 거예요. 금의 기운으로. 그럼 금의 기운이 뭔가? 건축이 이제 포함이 되죠. 뭐 의료, 건축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구나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뭐가 양이고 뭐가 음이고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셔야 되세요. 잘 숙지를.
그럼 다시 인묘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가 어떤 양기고 뭐가 어떤 음기고 요거를 이제 파악하신다면은 사주 보는 게 생각보다 대단히 쉬워지겠죠. 특히나 저렇게 쏠려 있는 사주는 보기가 더 쉽겠죠. 아, 이 사람은 쏠려 있으니까 저거를 찾을 수밖에 없겠네. 이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얘는 용출하는 양기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용출한다. 여기서 한번 탁 치고 올라온다. 하지만 춥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정적인 양기운이죠. 안정적인 양기운. 목이니까. 목이니까. 근데 제가 일부러 여기에서 이렇게 괄호를 쳐놨어요. 왜냐? 아니,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부터는 뜨거워지잖아요. 저희 지난달 생각해보세요. 지난달 끝날 무렵부터 막 조금씩 뜨거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목 기운이 이제 드디어 양 기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올라가죠. 서서히 올라가서 원래는 양 기운이 여기서 정점을 찍어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이때가 제일 더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이 대단히 줄기차게 설명드린 개념 있죠. 양에서 음으로 가는 건 더디다라는 개념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상으로는 여기서 정점을 찍어야 되는데 얘가 온도상으로는 아니, 다른 색깔. 네. 온도상으로는 여기서 되려 더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되려 더 치고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얘 입장에서 헷갈리겠죠. 이 미토라는 녀석이 진짜 재밌어요. 이거 언제 이 미토 특집으로도 제가 강의를 좀 해드릴 거예요. 이 미토라는 녀석이 저는 이게 되게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막 아우 미친놈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일기분들도 같이 겪었던 거고 저는 실제로 명리 공부를 할 때 그 꿈속에서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 한창 명리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꼭 신기하게 나오는 그 애기가 하나가 있어요. 애기가 나와가지고 막 예를 들면은 내가 오늘은 진사지망에 대해서 알려줄게.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예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막 설명을 하다가 막 이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봐. 막 이제 이러고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럼 놀래서 잠에서 딱 깨요. 그럼 이게 너무 또렷하니까 네이버에다 이제 쳐보거든요. 진사지망. 그럼 대박. 그게 뭐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그 한동안 이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올해 일기분들 강의하는데 며칠 내내 계속 또 그 꼬맹이가 나와가지고 내가 오늘은 미토에 대해서 얘기해줄게 막 그러더니 제가 막 잠을 설쳤어요. 그래서 강의할 때 아우 선생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요 미토 때문에 자꾸 이 괴롭힘을 당한다. 그랬더니 이제 그럼 저희 같이 생각해봐요. 막 그랬다가 신기하게 그 다음부터 미토가 대단히 강하게 있으신 분들만 계속 또 상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본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미토는 그럼 아주 뜨거운 양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미토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대단히 양적인데 대단히 양적인데 그래서 수를 추구한다. 네. 대단히 양적인 기운인데 그래서 오히려 수를 추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무슨 얘기냐? 내가 너무 더워 죽겠으니까 그래서 수를 추구한다. 그리고 이제 대운에서 미토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하실 때 내가 대단히 양적으로 살겠구나. 그럼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대단히 현실적이고 뭔가 어떤 한 가지 일에 막 몰두하면서 살겠구나. 근데 그 끝에는 수를 추구하겠다. 어떤 허무함이 될 수도 있고 깨달음이 될 수도 있고 성찰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세요. 내가 미대운이 왔다 또는 지났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시면은 보통 이제 그렇게 흘러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 저 미토라는 거는 음과 양이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다리 역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사주 구성에 미토가 있으신 분들 저 미토가 대단히 뜨거운 거거든요. 근데 내가 뭐 여기든 미토가 있다. 근데 올해 인목이 들어왔죠. 인목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용출하는 양기운이라 그랬죠. 가뜩이나 뜨거운데 용출하는 양기운이 이렇게 만났다? 그럼 지금 내 사주 엄청 뜨거워진 거예요. 엄청 뜨거워지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술을 추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술을 추구. 이게 뭐 답답함, 우울감 또는 성찰 그 어떤 것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토 계신 분들은 요거 명심해 주세요. 네, 미토 있으신 분들은 올해 대단히 뜨겁다.
그 약간 여담인데 이제 공부하신 분들 귀문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귀신문 열린다. 네, 오늘 갑자기 이렇게 공포 소재로 자꾸 가네요. 근데 귀문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실제 이론상으로 제가 규명하고 귀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단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개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인미기문이 있게 되면은 용출하는 양기운 갑자기 확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뜩이나 뜨거운 미토 얘네 둘이 만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술을 추구해요. 술을 추구. 자, 그리고 자유기문 같은 경우는요. 금생수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왕이잖아요. 수의 왕이에요. 수의 왕. 그러니까 이건 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수가 왕해진다. 우리 아까 배웠죠? 많아진다. 그래서 이 명리적으로 보게 되면요. 되게 재밌습니다. 인미기문이 있는 분은 내가 귀신을 추구한다. 오히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유기문이 있는 사람은 그냥 내 환경 자체가 귀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들 중에 유금이 많으신 분들 있죠. 여자분들 중에 유금이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경자년 같은 때 자수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금생수 금생수 해버리겠죠. 그럼 이게 내가 막 이상현상도 자꾸 일어나고 뭐 실제로 뭐 가위 눌림, 귀신봄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게 찾아오세요. 이제 반대로도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자수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있다. 자수가. 그럼 이제 이분은 유년이 되면은 정유년 같은 때 뭐 2017년이죠. 유년이 딱 되면은 금생수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노출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무서워해라, 귀신 들려라 이 뜻이 아니고요. 이 뜻이 아니고요. 깨달아라 라고 들어오는 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옆길로 새 봤고요. 네. 그래서 요 미라는 거는 제가 거의 한 1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결국엔 설명을 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개념으로 좀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미라는 거는 너무 뜨거워서 되려 술을 추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가을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의심이 들 수 있어요. 미는 대단히 뜨거워서 선생님께서 분명히 금이 아니라 술을 추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다음 단계가 금입니까? 그죠? 이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아까 임목은 목이지만 용추라는 화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금도 마찬가지로 금이지만 용추라는 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럼 결국에 미토는 표면적으로는 가을을 바라보고 있지만 요 안에 있는 수를 바라보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임목하고 신금하고 반대예요. 뭔가 하면요. 임목은 춥다. 근데 기운은 양이 용출한다. 자, 신금은요. 덥다. 그런데 음이 용출한다. 자, 신기하지 않나요? 뭔가 엇박자가 났죠. 근데 여기에서 저희는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추운데 그 안에서 양기가 올라오고 얘는 뜨거워 죽겠는데 그 안에서 음이 올라오는구나. 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음과 양은 하나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걸 이론상으로 그렇게 느끼고 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 어떤 기본이 탄탄하면은 어디에도 응용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걸 확장해 보자고요. 확장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대단히 고달플 때야말로 성공할 수 있을 때구나. 내가 대단히 뭐 사회적으로 막 빨빨거리고 잘 돌아다니고 뭔가 행복할 때야말로 어쩌면 갑자기 불행이 찾아올 수 있겠구나. 실제로 적용시켜서 보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벤튼 사장 그 이장원이라는 친구도 자살 시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고 그 한강에 막 뛰어들은 것 제가 이제 가가지고 막 신고해가지고 막 한 적도 있고. 네. 그리고 빚에 시달려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괴로워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성공해가지고 저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성공을. 그죠? 근데 어떤 누군가는 그 괴로움 속에서 포기할 거라고요. 그거는 인간의 몫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운이 그래서 그랬네 라고 얘기하는 건 더 이상 용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아무튼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음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얘 되게 특이한 놈이죠. 뜨겁죠. 뜨거운데 이게 끝날 때쯤이 되면은 갑자기 일교차가 커집니다. 그게 이제 음이 용출하는 그 순간이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진짜 음. 근데 대단히 강한 음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수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 술토 갖고도 이게 음입니까 양입니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요 계절적으로 봤을 때 여기 8, 9, 10월이에요. 그럼 벌써 답변 드렸네요. 그죠? 일단은 음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월지가 술토다. 그럼 내 월지는 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이게 인호술이면 화국인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잠깐만 간략한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내가 월지가 술토다. 근데 왜 술토인데 이게 음이냐 양이냐 이거 갖고 고민들을 하시냐면은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삼합이라는 게 있어요. 삼합. 여기 인호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대단히 강력한 화의 기운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양기가 돼 버리잖아요. 그럼 전 이거 음입니까 양입니까? 이제 그래서 헷갈리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쉬운 개념이에요. 사실은 자, 수월이죠. 10월이죠. 가을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계는 가을이에요. 가을 아침이죠. 해는 떴지만 여전히 춥겠죠. 쌀쌀하겠죠. 그럼 이거를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세계 자체가 음이에요. 술월에 인시라는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문을 딱 열고 들어가 봤더니 이 안에 인호술이 있네? 강력한 화가 성립이 돼 있네? 그럼 이 안에서 인호술이 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세요. 즉, 이 음의 세계 속에 강력한 양기운이 있다. 그러니까 얘를 두 번 보는 거죠. 겉 껍데기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음으로 보게 되는 거고, 요 안에 들어갔을 때 인호술이 있네. 아,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다. 그죠? 저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네. 요거 본 강의 때 설명드릴게요. 네. 너무 많이 갔어요. 갑자기 정신 차렸어요. 네, 근데 요거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셔서 그분들은 이제 알아들으셨으면 해서 그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설명 잠깐 드렸습니다. 네, 잠깐 드렸고요. 너무 많이 갔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멀리 갔고요.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10월이면은 결국에 겨울 바로 직전이죠. 저 수월이. 그러니까 음기도 마찬가지. 음기도 음기가 이제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음기가. 이제 신월이 끝나고 나면은 신월 끝날 때쯤부터 막 내려가요. 내려가면은 음이 강한 여자분들은 이때부터 조금 불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음이 엄청 강하신 분들은 막 이때부터도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해, 자, 축. 이제 여기는 정말 미쳤죠. 네, 미쳤습니다. 근데 사실은 11월은 미쳤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11월은 왜 그런가 하면은 초겨울이잖아요. 그렇게 춥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안에 간목도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명리적으로 봤을 때 음기가 이제 점점점 가중되는 건 맞아요. 가중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아직은 견딜만 하다죠. 네. 근데 이제 해년이 끝나갈 무렵 뭐 2019년이죠. 바로 얼마 전에는 2019년 한 8, 9, 10월 무렵부터 뭔가 낌새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음이 가중됩니다. 음이 가중되고요. 여기서 완전히 나락을 찍는 거예요. 음이 완전히 바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음이 대단히 강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명적으로 봤을 때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물론 사주 구성마다 다르겠지만 이 해자축 구간은 여자분들이 좀 불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음이 이렇게 막 들어오니까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기해년 뭐 빠른 분들은 뭐 9월 막 이쯤부터 요것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사주가 음기가 너무 강하다. 그러면 아예 이 신년 이때가 이제 2016년이거든요. 이때부터 명리를 접하고 공부해 왔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음기가 그 정도로 막 강하지는 않다. 근데 제법 있다. 그럼 이제 기해년 2019년부터 명리를 접하고 막 내가 힘들고 나는 왜 살까?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민한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죠. 누구는 기해년 들어오자마자, 누구는 기해년 끝나갈 무렵부터, 누구는 경자년 여름쯤부터. 왜 제가 여름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임수가 개수로 변화하는 과정이거든요. 6개월, 6개월. 그럼 임수만 해도 그래도 되게 차갑지는 않아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서 점점 더 막 엄청 차가워진단 말이에요. 응축되는 거니까. 그러면 6개월 잘라보면은 경자년 2020년 여름쯤부터 나는 명리에 관심을 가졌다. 이제 그런 분도 계시겠죠. 왜?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가 그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막차 타신 분들이 신축년에 들어와서 진짜 이거는 이 신축년이라는 글자는요. 와, 제가 봤을 때는 견디기가 힘든 글자예요, 사실. 여자분들이. 여자분들 자체가 음이잖아요. 근데 신축이 왔다는 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신축이 오면 견딜 수가 없다 그러냐면은 이게 토로 보이지만 대단히 강한 음기고요. 그 안에 개수, 신금이 있잖아요. 음간이 음간을 잘 생해준다 그랬잖아요. 금생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위에서도 수 들어와 들어와 내가 오면 생해줄게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좀 무서운 거죠. 네, 음기가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사태가 생겼고 내가 그러면 그때 앉아서 성찰을 하거나 아니면 꾸준히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은 나쁘지 않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미토는 제가 중간에 막 끊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가면서 막 미토에 대해서는 언젠가 1시간 정도 강의를 드릴 거예요.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축토는 지금 이거 음기가 너무 강하다.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냥 끝내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미토는 양인데 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깊어요. 근데 축토가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반면에 축토는 너무 추우니까 오히려 내가 빨리 양으로 가고 싶어요. 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니까 남녀를 떠나서 살아있는 자들은 전부 양이거든요.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축년부터 막 움직이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내가 사주가 너무 추우니까. 그리고 축년, 자년 이때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만약에 자년 축년에 여자분이 해외로 나갔다, 뭐 이민을 꿈꿨다. 그럼 그 볼 것도 없어요. 이분이 너무 힘들었구나. 사주가 추웠겠다. 사주가 너무 추운데 운에서도 이렇게 유례 없이 경자 이런 조합으로 신축 이런 조합으로 너무 춥게 들어오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해외로 가셨구나. 그럼 그분 사주 볼 때 그냥 아유 선생님 뭐 해외 계시다 그랬는데 기해년부터세요? 경자년부터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 경자년이요 하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드셨길래 해외까지 가셨어요? 너무 잘하셨네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시대 또는 오공화국 때는 내가 너무 죽겠어서 막 힘들겠단 말이에요. 해외로 못 나가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내가 어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요즘 내가 진짜 죽을 것 같다는데 그분도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어디 계신 분인지는 이제 까먹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 말씀 하신 분이 계세요. 자기가 진짜 이혼까지 각오하고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지금 나 당장 해외로 가서 살아야 되겠으니까 안 갈 거면 이혼서류 도장 찍어 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음양적인 부분을 암기하셔라. 음양적인 부분. 음양적인 부분을 이거 지우고 다시 쓸게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음양적인 부분을 암기하셔라. 어떻게 암기를 하시는가? 치고 올라왔다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서 쭉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음으로 쓸게요. 음으로 똑같죠? 치고 올라왔다가 안정적으로 갔다가 음기가 점점점 이렇게 강해진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암기를 해 두시고 당연한 얘기인데요. 아 이제 늘 열의가 강하신 분들도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 지장간 표 인터넷에서 긁어갖고 온 거 하나 있어요. 그거 2기 밴드에 올려놓은 거 있었는데 그것도 오늘 이제 강의 끝나고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그리고
지장간 관련된 수업 영상도 올려드릴까 했는데 그거는 되려 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장간까지 암기하실 분들은 암기해 주셔도 되고요. 암기 안 하셔도 되세요. 저절로 알게 되시는 거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제 개강할 때 청간 암기, 지지 암기, 그리고 음양적인 부분 암기, 음양의 속성 암기, 그리고 글자 크기 암기, 양간, 음간. 제법 암기하실 게 좀 있죠. 근데 나는 요거 다 돼 있다. 심심하다. 그럼 지장간표 드릴 테니까 지장간표 암기. 요거는 이제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닌데 결국에는 제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니까. 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해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좀 제가 머릿속으로 제 스케줄을 좀 그려봤어요. 그려봤는데 왠지 그러니까 A반은 토요일 11시부터 낮 2시까지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B반은 이제 제가 또 설문을 올려드릴 건데 월화 아니면 월수, 이게 제 스케줄이 이거밖에는 경우의 수가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월화 월수, 그 이제 저녁이면은 뭐 8시나 9시, 8시가 좋겠죠. 뭐 9시 하면 12시에 끝나면 너무 늦잖아요. 네, 이제 하지만 여쭤볼게요. 저녁 한 8시쯤부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저한테 질문 주신 분 있으셨는데 카카오톡 채널로 제가 답장을 드려야지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까먹었어요. 어제 저녁에 2기 수업 끝나고 질문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와가지고 그 열띤 토론 막 전화 막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새벽 늦게까지. 그러다 보니까 깜빡했어요. 근데 오늘 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축시에 잠 깨셔도 괜찮아요. 뭐 귀신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사전 보충 수업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오늘 또 맞점 하십시오. 여러분들 맞점 하시라고 제가 1시에 일부러 끝내드리는 거예요. 2시에 끝나면 맞점 하기 좀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용님 감사합니다. 호롱님도 감사합니다. 네, 대신에 네. 아우, 네, 물고기님. 네, 아우 감사합니다. 영상 드린드리님. 네, 진지님도 너무 감사하고요. 오, 감사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우, 프로필 사진. 네, 아유, 수고는요.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루치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저도 이만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